안녕하세요. 보상스쿨TV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손해사정 일을 시작해서 독립손해사정법인과 위탁손해사정법인에서 보상 실무를 하다가 지금은 독립손해사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현직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현장에서 취해야 될 행동과 대응 순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사고 피해자 기준에서 설명드리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사고 발생 이후 사고 현장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현장 보존과 증거 확보입니다. 현장에서 보존해야 될 항목으로는 가해 차량, 피해 차량 모두의 진행 방향과 주행 차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주행 속도를 알 수 있는 스키드 마크가 있는지도 체크하시고 이러한 흔적들을 사진 등으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보험사 직원이나 경찰관이 올 때까지 현장 보존을 해야 하지만 라카 등을 이용해서 먼저 타이어 위치나 차량 바퀴 방향 등을 현장에서 표시를 해 놓으셨다면 당사자 간 협의하에 차량을 빼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증거 확보를 해야 될 항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진 촬영입니다. 사진 촬영을 할 때에는 먼저 차량의 충격 부위나 파손 위치를 위주로 찍어 놓으시되 내 차량뿐 아니라 가해 차량의 상태도 모두 찍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포함한 사고 현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방 위치에서 한 컷 찍으시고 마찬가지로 현장 전체가 보이는 후방에서 한 컷, 그리고 양 측면 사진도 같이 촬영해서 사진만으로 사각지대 없이 360도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촬영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확보도 필수인데요. 내 차량의 블랙박스는 물론이고 혹시 현장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다면 차주에게 양해를 구해 블랙박스 영상 자료도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 건물에 CCTV가 있다면 건물 관리인에게 요청하여 사고 당시 영상 자료를 복사해 놓아야 합니다. 혹시 본인의 블랙박스가 망가졌거나 외진 곳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른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설치해 놓은 CCTV를 찾아보시고 현장이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다면 이 자료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공개 포털에서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서 이메일로 파일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사고 위치나 사고 시간 등을 기재해서 요청하면 특수 상황이 아니라면 10일 이내에 회신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현장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 진술서나 사고 내용에 대한 녹취 자료를 수집해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경찰서의 사고 신고입니다. 원칙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만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사고 유형별로 구분을 하셔서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먼저 차대 인사고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 사고 유형은 신고가 원칙입니다. 보통 차대인 사고는 형사합의 가능성도 높은 사고가 많기 때문에 신고 접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고 당시 충격으로 인해 보행자의 상황 판단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의 특성상 피해자의 의식상실이나 사고 장소가 외진 곳이고 사고 시간이 야간인 경우 등 이런 여러 상황이 겹치면 뺑소니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가해자 신원 확보 필요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차대차 사고처럼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경찰서에 접수를 해서 사실관계 기록을 남기도록 합니다. 또한 차량이 보험이 없거나 대포차인 경우라면 내 보험에 무보험 자동차 상해특약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신고는 필요하고 혹시 내 보험이 없더라도 정부보장사업 신청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대차 사고의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한 사고가 있고 굳이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중상해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인데요. 중상사고는 인적 피해가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야 하고요.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도 나중에 과실 비율 산정을 할 때 본인에게 감산 요소로 적용되기 때문에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중상해나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불분명한 사고이거나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경우라면 역시 신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불필요한 사고는 인적 피해가 2주에서 3주 정도 되는 경상사고이거나 12대 중과실 이외의 사고인 경우에는 신고 없이 현장 보존이나 증거 확보만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보험회사 접수입니다. 접수 내용으로는 먼저 자기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사고 시간, 사고 장소, 사고 내용 등을 말씀하시고요. 인적 피해 상황 등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차량 이동이 어려울 정도로 물적 피해가 동반이 됐다면 최초 접수할 때 견인 서비스도 같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자손 처리나 무보험차 상해담보 접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대 보험사 측으로는 사고 접수 번호 등을 받아 놓으셔서 보상 업무 진행 시에 가해자 말고 보험사랑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견인 차량 이용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일단 경찰서에 접수를 하면 구급차나 경찰보다 더 빨리 도착하는 게 사설 견인차인데요. 사고로 인해 정신없는 상황에서 교통에 방해되니 갓길까지 차를 빼주겠다 라든지 교통방해로 나중에 벌점 먹을 수 있으니 돈 안 받고 길만 터주겠다며 막무가내로 고리를 걸고 나중에 바가지 요금을 청구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사고 수습하고 나중에 견인비, 렌트비, 수리비까지 엄청난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량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보험사 사고 접수할 때 견인 서비스를 같이 신청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혹시 사고 장소가 고속도로인 경우라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긴급 견인 서비스가 있는데요. 사고 장소에서 가까운 휴게소나 졸음쉼터 등 안전지대까지만 견인을 해주기는 하지만 일단은 무료이고 신속하게 안전 확보를 할 수 있으므로 적극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치료 방법과 병원 선택입니다. 병원의 접수 데스크에서 내원 경위는 교통사고라 말씀하시고 해당 보험회사명과 접수번호를 말씀하시면 되는데요. 자손이나 무보험차 상해특약인 경우에는 본인 보험사에서 접수번호를 받고 대인 처리 시에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접수번호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가해 차량 번호 등을 불러주시면 조회가 되므로 이건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접수번호를 확보하시면 본인 인적 피해 상황에 따라 입원 치료를 할지 통원 치료를 할지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입원 치료를 하다가 통원 치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오히려 보험사가 적극 권장을 하는 경우입니다. 통원 중에 입원 치료로 전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단 보험사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사고 발생일로부터 여러 날이 지났고요. 이게 사고로 인한 것인지 2차 사고로 발생한 것인지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인데요. 추가 진단이 나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추가 진단을 위한 MRI 등 정밀 검진을 받으려 해도 이것 자체부터 거부를 하는 상황이라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당시 큰 인적 피해가 없고 입원할 상황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정밀 검진을 다 받아보실 수 있게 일단 2-3일만이라도 입원했다가 나중에 통원으로 전환하시는 방법을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병원 선택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험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안내를 해주는 병원보다는 본인이 직접 알아보시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병원 선택할 때 보셔야 될 항목이 위치와 규모인데요. 병원 위치의 경우 본인이 내원하는 게 어려움이 없도록 자신의 근무지역이나 거주지역 내에 위치한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직장인이면 점심시간에 잠깐 짬내서 갈 수 있는 곳이 좋겠죠? 그리고 병원 규모는 클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3차 병원인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경상 환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2차 병원인 종합병원급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이 종합병원 중에서도 최소한 MRI가 구비되어 있는 곳이 좋습니다. 장비가 없을 경우에는 외부 병원으로 따로 다녀오셔야 되는데
이게 거의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MRI가 있는 병원이라면 이러한 불편 없이 MRI 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 규모에 대한 선택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원하시는 병원을 찾는 방법으로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되는데, 병원 조회를 하시면 지역별로도 검색이 되고 병원 규모별로도 되기 때문에 조건에 맞춰서 검색하시면 원하시는 병원을 선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순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첫 번째, 현장 보존할 때 체크해야 할 항목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할 증거 항목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사고와 하지 않아도 되는 사고에 대한 유형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험회사에 접수할 때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될 내용하고요. 견인 서비스 이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사고로 인해 치료 방법과 통원과 입원이 있겠죠? 치료병원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셨으면 이제 충분히 치료를 하신 후에 보상직원과 합의 관련 마무리 과정이 있는데요. 합의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해서 순차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로 질문 남겨놓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